이렵 천하추. 나뭇잎 한 잎 떨어지니 곧 천하의 가을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 산골마다 홍엽이요 계곡마다 불바다를 이루던 계절은 어느덧 고요한 대자연의 품 안으로 가라앉은 듯합니다. 앨범 한국백경, 오늘은 겨울의 길목에서 찾아본 동해의 명승지 두타산과 무능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눠주실 분 시인 정공채 선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옛날부터 동해 지방은 강산의 수려함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무릉도원이라고 불리울 만큼 그 두타산의 무능계곡은 단연 빼어난 곳 아닙니까? 네. 이번에 다녀오셨죠? 네. 지난 10월 말에 다녀왔습니다. 보시고 어땠습니까? 네,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도 그 산악인들이 그 두타산 그 무능계를 쭉 8km 올라가고 또 더 우로 올라가서 두타산서이라든지 올라가 보고서는 이 두타산 무능계만큼 말이죠. 산악미라든지 그리고 그 계곡의 미, 그 다음에 그 산에서 바라본 바다의 미, 해안미 이런 것을 완벽하게 골고루 갖춘 데가 없다고 그런 말들을 하시죠. 과연 그렇습니다. 이 사철 그 모습이 다르고 또 계곡 골짜기마다 감추어진 비경이 아주 유명하다는 곳인데 우선 지도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여기가 이제 동해시고 바다가 되겠고요. 아래가 동해시 북평에서 이제 차를 타고 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능 계곡의 입구 주차장에 내려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유명한 한 1000사람도 앉을 수 있는 수백 평, 1000평도 될까요? 이런 무능 반석을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금난정을 지나서 그 다음에 사마사 그 다음에 이제 이 무능계를 줄고 따라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가는 폭포 폭포가 여러 수천 개죠. 그러니까 용주폭포까지가 무능계곡입니까? 네, 여기 8km가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 두타산성을 따라서 능선을 따라서 두타산으로 해서 이 능선으로 해서 청옥산, 청옥산에서 이제 문간절에가 다시 박달폭포 쪽으로 해서 이제 내려오고. 예감을 하니까 더욱 설레고 또 예상하지 못한 비경이라서 더욱 설레기도 한데, 자 그러면 그 비경, 무능계곡의 비경 8km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호암이라고 있죠. 여기가 이제 무능계에 들어가는 초입이라 할 수 있는데 옛날에 전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옛날 그 장사 한 분이 호랑이를 만나 가지고 이 바위를 서로 뛰어넘자 뛰어넘지 못하면 너를 잡아먹겠다. 그럼 내기를 한 그래 호랑이 꼬리를 밟았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용천교가 되는데 옛날에는 이런 다리가 없었는 거죠. 그러나 이 아치형으로 된 다리가 생기고 해서 한층 이제 무능계곡을 찾는 사람들의 편리를 많이 봐드리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초입에서부터 시작되는 폭포 이것이 한 1000개도 넘으니까. 폭포도 폭포입니다만은 물이 저렇게 맑을 수가 없군요. 또 밑에 노는 그 피라미 같은 고기까지 다 보이죠. 그래서 여기 무능계
해를 이제 시작하는 해를 무능동이라고 네. 이제 삼척군이죠. 무능동이 되겠고 이제 오른쪽으로 좀 더 올라가게 되면 계속 계류를 따라가면 이제 옥류동이 되죠. 근데 여기가 이제 또 다리가 네, 또 하나 보이고 네. 그 위로 아래로 계곡이 계속 네, 이어집니다. 또 역시 이 다리도 이제 두 번째 다리인데 네. 이거 아치형인데 무능교라고 이렇게 네. 이름을 하죠. 그래서 이 무능교를 따라 올라가게 되면 그 좌우의 그 산의 아름다움도 말할 것 없거니와 이 계곡의 물소리 이거 뭐 그냥 뭐 온 마음이 그냥 절로 씻어지는 그런 계곡입니다. 예, 무릉계곡의 앞권은 이 계곡 입구 수천 평 넓이의 깨끗하고 잘생긴 반석 아니겠습니까? 네. 이 계곡의 반석 위에 서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별유천지, 네. 청학동, 무릉도원이냐 하는 그 유토피아 이상향이 떠오른다고 하는데 그 말이 실감날 정도라고 합니다. 네. 아까 피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깨끗한 물입니다. 그 옛날에 그 김삿갓이 읊은 시가 생각나는데 나는 산이 좋아 산에 들어가는데 물은 왜 내려 흘러가는가 막 그런 그 생각이 절로 떠오르죠. 저것이 반석이죠. 네, 네. 무능반석. 네, 네. 저게 수백 평 되는데 1000명이 앉을 수 있다는 반이죠. 네. 반석이죠. 그리고 거기에 저렇게 이제 큰 넓은 바위 그 무릉반에는 그 유명한 시인 묵객들의 글씨도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게 특히 유명한 것은 조선조 선조 임금 때 네. 강릉 부사를 지낸 그 명필 양산 선생이 쓰신 말이죠. 네. 무능선원 중대천석 두타 동천이라 아하. 이렇게 12자를 새기는 것이 아주 네. 음각이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저 바라보이는 곳이 금난정. 네네 시대를 초월한 애국 충절이 깃든 정자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 근처에 그 유림들의 선비들이 그 금난계라는 계를 모아서 서로 애국 충절을 얘기하고 이 얘기들 나라의 그 지조 있는 사람들 뜻을 기린다 그런 뜻에서 저 정자를 지은 것이죠. 네. 아주 그 계류 옆에 참 정자가 반드시 살만한 네. 그런 곳이죠. 그 삼화사 위쪽에서 바로 이제 길이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왼쪽 길은 계곡 길이고 오른쪽 삼연 길을 따라가면 이용주 폭포로 가는 길인데 두타 산행을 할 때 틀림없이 들르게 되는 이정표구 씨를 저 삼화사가 독특히 해낸다고 그러죠? 네, 저 삼화사는 저 신라 때 저 자장율사가 지은 절로 전해오는데 네. 저 아래편에 있던 것이 저 옛날에 절터가 있었는데 네. 그 아래에 또 새로 옮겨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무릉 계곡의 이 정치를 더해주고 있죠.
네. 그야말로 그 용이 군틀거리듯이 네. 해가지고 계속 이 무는 계곡은 아래로 흘러내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물소리는 그야말로 물의 심폰이랄까 네. 교향각을 듣는 그런 느낌입니다. 비온 끝이라서 더 했겠죠. 그럼요. 우리가 마침 이 좋은 무릉 계곡의 이 계곡을 보기 위해서 온 뜻이 말이죠. 참 비도 와주고 해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 비경을 그대로 본 것입니다. 네, 가늠폭을 끼고 계속 올라가면 바로 가늠암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안개랄까요? 그냥 산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서 좀처럼 이제 두타산을 바라볼래 해도 두타산의 산정이라든지 능선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안개 속에 잠긴 관음암, 네, 산수와 화폭에서나 봄직한 그 관음암 위아래로 펼쳐진 폭포줄기, 네, 큰 소리를 내며 부서지는 물소리, 모두가 무능계를 실감케 합니다. 정말 곳곳마다 의외라는 뜻이 말이죠. 그런 놀라움을 던져주는 것이 바로 무능계곡이죠. 그런데 저렇게 폭포가 많을 수가 있습니까? 비가 안 와도 물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 마침 우리가 간 때가 비가 왔기 때문에 네. 이런 비경을 다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비가 안 오고 할 때는 이제 또 이 산이 워낙 험하고 경사가 졌기 때문에 일시에 비를 저렇게 폭포 줄기를 타고 다 흘러내리죠. 차마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곳곳마다 폭포, 들리는 것마다 폭포 소리, 또 보이는 것마다 폭포. 이렇게 폭포투성인데 그중엔 쌍폭도 있습니다. 네, 바로 무능계의 그 숱한 폭포 가운데 아주 대표할 만한 폭포의 하나죠. 네. 그래서 저 폭포 아까 두 물줄기를 보셨는데 왼쪽에 흘러내리는 물줄기는 그 위에 있는 박달 폭포에서 흘러내리고요. 예. 또 아까 바른 쪽으로 흘러내리는 물줄기는 그 바로 유명한 삼단 폭포인 그 용추 폭포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입니다. 네. 네, 왼쪽이 박달 폭포에서 흘러내리고 오른쪽이 용주폭포에서 네. 내리는 물. 저 높이는 15m 정도. 네. 이제 이 쌍포 위로는 용추폭포가 나오죠. 네. 네, 저기 이제 조선 저 시대 유명한 그 저 구한말 때요. 네. 그 삼척부사 유한준이 그 바위에다 새긴 글이죠. 용추라 써놓기도 하고 네. 또 배류천지 그야말로 여기는 성경이다. 성님이 아니면 돌아볼 수 없는 배류천지다.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이제 좀 산이 두타산 봉우리가 아까 보였죠. 예. 잠시. 예, 폭포의 백미, 네. 천둥 소리를 내는 진짜 폭포. 이 쌍폭과 이어지는 용주폭포죠. 네, 맞습니다. 이 삼단 폭포죠. 네. 그 중에 제일 지금 하단 폭포. 저 높이가 한 10여 미터인데 네. 저 쏟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봤던 쌍폭에서 직선거리는 한 70m. 네. 이제 바위가 험하니까 둘러오게 되면 100m 점 이제 옆에서 볼 수 예. 있는데 이 폭포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3단으로 된 폭포라 하죠. 네. 그래서 이 용추 폭포는 하단이 한 15m 정도, 그 다음에 중단 폭포가 20m, 어허. 그 다음에 상단 폭포가 또 20m. 네. 그래서 지금 여기는 하단만 우리가 네. 찍어왔습니다만은 워낙 있기가 뭐 미끄럽고요. 산이 암벽이 험하니까 예. 저 카메라를 메고 저 중단, 상단을 불행히 못 찍고 왔습니다. 예. 지금 뭐 운해 대핀이 저 멀리로는 저 청옥산을 네. 바라보이게 하고 이 두타산성. 지금의 동해시와 삼척군의 경계를 이루는 큰 산이 바로 두타산인데 네. 이 산이 깊고 높은 만큼 그 옛날에 그 천혜의 그 이웃의지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바로 그래서 이 유명한 두타산성의 흔적도 보이고요 지금. 네. 바로 이 산성이 이제 삼국시대 경계를 이룬 이제 신라백제 공작 네. 그 산성으로서 지금 이 산성은 누가 쌓았는지는 모를 정도로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천험의 요새지죠. 예. 그 이 두타 산성의 길이는 10,000m. 그러니까 우리 리수로는 25리 정도 그 줄곧 이어져 있고 지금도 그 흔적이 생생히 남아 있죠. 네. 예, 지금이야 천년세파에 묵히고 씻겨 내려가서 그 흔적만이 보입니다 저렇게. 네.
가연 두타산은 그 이름 그대로 참 부처의 참 그 머리처럼 네. 뚝 솟아 있어서 산정을 잘 안 보입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올라갈 때 밑에는 막 그 이미 낙엽 단풍이 져가지고 다 거의 떨어져가는 상태지만 여기 오니까 날씨가 워낙 기온이 달라서요. 예. 역시 기온의 변화가 또 많습니다. 네. 그래서 벌써 눈이 와 있고요. 네, 이 산과 골짜기를 감돌아 천만곡이고 이곳에 거두복이 망연하구려. 옛사람이 이렇게 읊었다고 그러는데 계곡이 아름답고 산수가 으뜸가는 이곳 무능계 어디 다른 데 비교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저 옛날에 그 중국 당나라의 시인 도연명이가 그 무원기를 쓰면서 네. 무능도원이 이상향이라고. 네, 그래서 참 여기 삼척군 두타산에 무능계곡. 그다음에 이 저 아까 두타산을 넘어가게 되면 네, 정선군과도 경계를 이루기 네. 때문에 글로 넘어가면 이제 정선군 임계면이 나오는데 북계 북면 임계리 네. 그쪽으로 나오는데 그쪽 이제 정선군에도 또 그런 또 무능 어허. 도원이라 해서 또 무능이 있죠. 네. 네. 예, 지금까지는 그 무릉계곡 그 8km를 따라가 보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는 그 힘겹게 힘들어서 올라가는 산청에서 또 한번 내려다보는 장관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그야말로 비경이죠. 네, 또. 한번 가보시죠. 저 산에 오르기 전에는 저 계곡을 탈 때는 폭우 비도 만나고 예, 그렇습니다만은 산 위에 올라올 때는 또 눈이 아하. 쌓여서 그야말로 이 저 여름, 가을, 겨울이 막 네. 함께 어우러진 곳이 참 두타산이었습니다. 그 전후는 첫눈이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10월 말이었습니다. 네. 저희들이 간 지가. 그래서 산 위에 오르면서는 그 준비가 좀 소홀하지 않았을까도 싶네요. 네, 뭐 좀 그랬습니다. 저 눈이 말이죠. 7부 눈선 정도 올라가니까 야 20cm 좀 더 넘게 예. 막 내려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바람이 안 불 때는 또 포근한 것이 역시 눈이 주는 또 이미지죠. 예. 참 따뜻함이죠. 그리고 저 지금 석양이 넘어가고 있는 이제 능선에서 밤에 달이 떠 있는 산정에서 바라본 달입니다. 이제 해맞이를 위해서 선정해서 저렇게 천막 속에서 밤을 새우는데 달이 밝아서 해맞이도 곱지 않을까 기대를 하셨겠습니다. 그럼요. 새벽 뭐눈만 4시 전에 눈을 뜨고 참 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해 뜨기 전에 눈꽃. 네, 저 눈꽃도 뭐 말할 수가 없죠.
뜨는 것이죠. 네. 아, 구름이 좀 끼었군요. 네, 참 저 해돋이 찍기가 어려운 거죠. 해가 저 동해 바다에서 올라섰을 때 이미 은혜가 끼기 시작. 네. 아, 해 뜨기 전에 그 눈꽃, 얼음꽃하고 지금 해가 뜬 후에 네, 색깔이 네, 좀 다르군요. 네 이제 빛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눈꽃의 저 단풍이랄까요. 막 그런 변용을 또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두타산의 그 능선 산정이었습니다. 저 두타산 능선에서 바라본 저 건너편에 네. 대관령이라든지 대관령도 보이고 이제 해가 뜨면서 점점 그 눈꽃, 얼음꽃들이 녹습니다. 네. 네. 저때 우리가 갔을 때 기온이 영하 13도. 네. 그래서 많이 추웠습니다. 그 정상 주변은 온통 눈이로군요. 네. 그냥 태백산맥이 막 흘러내리면서 계속 눈이었죠, 정상 쪽은. 여기 밥 먹는 네, 늘 밥을 부러운 것이 저는 저런 장면인데 네. 그 산에서 더군다나 아침에 한마디를 한 다음에 참 식욕이 왕성하겠습니다. 밥맛 좋죠. 네. 참 그러고 저 기온이 영하 13도라서 밥이 얼어붙기도 네. 하고요. 네. 그리고 더욱이 산상에서 또 눈이 내리는 겨울에 네. 밥을 들게 되면 뭐 밥맛이라고 말하기도 네. 네. 저 능선을 이제 줄고 따라서 저 문감제 네. 그 악재를 거쳐서 이제 가게 되면 청옥산이죠. 네. 그리고 이 두타산의 높이는 해발 1,500m, 네. 1,354m. 네. 그리고 이제 저 건너편에 그 청옥산은 1,404m. 네. 두타산이 이제 청옥산보다는 50m 정도 얕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이름이 더 나 있죠, 두타산이. 네, 청옥산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산하는 장면입니다. 네. 여기가 이제 고적대죠. 네. 그래서 이 하산하면서 내려다보는 장관도 그냥 뭐 여간 좋지가 않습니다. 고적된 능선. 네. 네, 바다가 멀리 보이죠? 네, 동해시 네. 건너편에 동해 바다가. 그러니까 두타산에 오르게 되면 그 아까 무는 계곡 그리고 그 안반의 그 미, 그 다음에 이 산 위에서 바라보는 바다의 아름다움, 네. 이걸 함께 다 만끽하는 곳이 참 두타산이죠. 예.
그래서 저 멀리로는 또 대관령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흔히들 무능 계곡을 들게 되면 그 8km 아까 네. 우리가 처음에 본 네. 그래 용추 폭포까지만 대개 그 보고 네. 무능 계곡을 다 봤다 하지만 사실은 두타산에 올랐다가 다시 문간 악재가 있기 때문에 대개 글로는 못 오르는데 그 박달재 길로 해서 내려오면서 보면 계속 이런 폭포 계곡입니다. 네. 그 계곡마다 또 저렇게 넓은 반석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워낙 훌륭한 아름다운 멋진 산이기 때문에 네. 또 계곡이기 때문에 신도 사람을 불러들이려고 그 반석을 만들어 네. 주셨습니다. 저 병풍 같은 두타산. 네. 그래서 가을, 봄, 여름, 겨울 다 그리고 이제 저 능선에서 바라본 동해바다의 네. 저 촛대바위 해안의 그 네. 아름다움까지도 만끽할 수 있죠. 그 육중한 두타산의 채취와 함께 시시각각으로 몰려오는 그 산안개, 그리고 두타산에서 맛본 겨울의 정취 아직도 눈에 선옵니다. 정 선생께서 이번에 다녀오신 그 두타산 무릉계를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유, 제가 이 어떻게 한마디로 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무능계곡과 두타산 능선 산정에서 하룻밤 이렇게 자고 구름 안개 속으로 그리고 그 영하 13도 추위 그러나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네. 그게 모든 추위와 그 구름 안개까지도 아름다운 비경 속에 우리들을 씻어주는구나. 이리 생각이 되었고 특히 그 저 옛날에 그 말 저 중국 사람들이 네. 우리나라를 일컬어서 원생 고려국에 태어나기를 소원해 드려서 일견 금강산이라 했는데 뭐 지금 두타산도 금강산 못지않은 그런 참 비경이요. 참 막 세상에서 저도 외국엔 뭐 몇 번 네. 만나봤습니다만은 이리 아름다운 산청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뭐 행복합니다. 네. 오늘은 시인 정공채 씨의 안내로 두타산의 무능 계곡을 여러분과 함께 가봤습니다. 앨범 한국백향 여기서 마칩니다.
벚꽃 소식은 선운산 푸른 고을을 따라오는가 상큼하게 흘러내리는 선운산 개울물을 따라 피어오르는가. 전라북도 고창의 해발 444m의 선운산 자락은 두 발로 감싸면 포근위에 안겨올 듯한 산세다. 그리 높지도 가파르지도 않은 호리호리한 모양새가 아늑하게 펼쳐진다. 선운사에 가신 적이 있나요? 바람 불어 서른 날의 말이에요. 동백꽃을 보신 적이 있나요? 눈물처럼 후두둑 지는 꽃 말이에요. 나를 두고 가시려는 이맘 선운사 동백꽃. 일찍이 도립공원 선운산을 찾았던 시인 묵객들은 이 산을 일러 호남의 내금강이라 불렀다. 실제로 선운산은 한순간에 보는 이를 압도하는 빼어난 절세미인은 아니지만 골짜기마다 계곡마다 숨겨진 깊은 정은 참으로 많은 곳이다. 선운사에 가신 적이 있나요? 눈물처럼 동백꽃 지는 그곳 말이에요. 쪼개보면 대단치 않고 수도분한 보통 풍경이 올망졸망 모이고 쌓여 이룬 기막힌 조화의 절정. 이제 산골 새색시의 수줍은 미소와도 같은 선운산의 진솔함이 드러난다. 눈물처럼 후두둑 지는 꽃 말이에요. 나를 두고 가시려는 이맘 선운사
삼천그루 동백꽃이 흐드러지면 더욱 찬란한 선운산. 선운산의 참못은 산 초입에 유명한 사찰인 선운사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신라 때 진흥왕의 시주를 받아 신라의 의운 국사와 백제 금단 선사가 함께 창건했다는 고찰 선운사. 조선조 광해군 때 재건돼 오늘에 이르는 선운사는 절 규모뿐만 아니라 고풍단장한 옛 모습이 그대로 간직된 목저 건물의 귀한 아름다움까지 풍겨준다. 가족끼리 산책을 겸한 등산을 하기에도 안성맞춤인 선운산. 선운사 기슭 개울가를 따라 오르며 한 번쯤 거즈넉한 계곡에 울려 퍼지는 독경 소리를 들어본 사람이면 왜 선운사에 가는지, 왜 선운산을 사랑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선운사는 조계종 24교구 본사로서 고창, 부안, 정읍, 순창, 군산의 여러 사찰을 관장하고 있으며 이곳 대웅전구와 그 안에 안치된 금동보살 좌상은 보물로 지정돼 있다. 많이 뺐네. 이제 피기 시작하는구만. 천연기념물 184호로 고 지정되고 있고 한 5천여 평에 500년 된 동백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 3천여 그루 자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북방 한개에서 1.5. 4월 말 정도 되면 선운사 뒤편으로는 수령이 500년도 넘는 묵은 돈백나무 숲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다. 선운산의 찬란한 봄을 더욱 황홀하게 만든다는 삼천그루 동백나무. 4월 중순에서 5월 말까지에 걸쳐 선운산은 온통 새빨간 꽃불의 축제다. 우리나라에서 동백나무가 자랄 수 있는 북방 한계선이기도 한 선운산.
등산로를 따라가다 보면 봄날 아지랑이처럼 그 옛날의 추억이며 향수가 피어오른다. 선운사의 초가마을도 그런 아취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작고 나직나직한 산자락을 베고 있는 봄이 영락없는 우리 것을 느끼게 해준다. 미도는 안 되고 날씨가 별로 안 좋으니까 아우야 그래도 선운산을 올라본 사람들은 밋밋하지 않으며 산세에 비해 크고 웅장한 선운산의 매력을 오랫동안 간직한다. 선운사 뒷산 산길을 타서 종주하면 1시간 남짓에 오를 수 있는 산 정상. 선운산은 서해를 끼고 산인 듯 하늘인 듯 물인 듯 감실되는 일대 장관을 펼쳐 보인다. 마치 동네 뒷산에라도 오른 것 같은 가뿐함으로 내려다보는 동호 해수욕장이며 염전이며 저 멀리 그림같이 떠오른 섬 대섬. 아이고 아이고 선운산이 호남의 내금강이라 불리는 것은 동백나무 외에도 숲이 울창하고 기암괴석이 많기 때문이다. 선운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되고 널리 알려지면서부터 선운사 입구까지 차가 들어오고 숙박시설 단지도 생겨났지만 그 옛날 선운산 가는 길은 얼마나 멀고도 적막했을까. 선운사 오른편 길을 택해 20분쯤 산길을 오르다 보면 툭 트인 산 정상에 이르게 된다. 선운산을 끼고 산줄기가 굽이굽이 흐르는 내륙 쪽 풍경이며 바로 손이라도 닿을 듯이 가깝게 펼쳐지는 서해의 서정이 고스란히 담겨진 선운산 전망대, 바로 선운산 천마봉이다. 진짜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가운데 가운데 거기서 그 일몰 광경이 아주 기가 막힙니까?
선운산처럼 쉽게 오르며 산이 지닌 온갖 멋과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도 드물다. 선운산 도솔 계곡은 선운산이 예로부터 불교와 깊은 연관이 있는 영산이었음을 짐작해 해주는데, 깊고 울창한 수목이 우거져 사철 다채로운 선운산의 비경을 이루는데 한 몫을 한다. 선운사를 지나 도솔암 가는 길에는 전쟁터에 나간 남편을 그리며 서 있다는 장사송이 천년 세월을 한눈에 느끼게 한다. 장사송 바로 곁에는 신라 때 진흥왕이 왕위를 그만두고 이곳에 와서 수도했다는 진흥굴이 있다. 선운산이 깊고 울창한 옛못을 간직하고 있다는 건 이처럼 산골 곳곳에 담겨있는 전설이며 풍광이 아직도 버려지지 않은 제 빛을 띠고 있기 때문이리라. 찍어버렸어? 밖으로 치라고 찍어버렸어. 위에 올라가고 있네. 뭐 10kg 별로 차지 않네요. 큰 데도. 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습기가 안 차는 부라고 생각해요. 공기유통도 좋고 햇볕도 잘 되고 그렇고 응신철로서 아주 완성됐습니다. 실제로 선운산 비경은 도솔암 주변에 모두 집결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솔암은 선운사에서 10여리쯤 떨어진 남자인데 한폭 산수화를 옮겨놓은 듯 주위의 경관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아직도 그 윤곽이 뚜렷한 마의 불상은 그 옛날 공중누각까지 설치한 흔적이 남아있다. 선운산 곳곳에는 이처럼 불교와 관련된 명칭이나 명소가 많아 요즘도 선운산을 일러 도솔산이라 부르는 이도 있다고 한다. 마애불상을 지나면 바로 위쪽으로 도솔천 내원궁이라 부르는 작은 기도처가 있어 불교 신도들의 발길이 잦은 곳이다.
양쪽 안쪽 좀 봐세요. 멋있다. 이제 하나는 좋다. 도소람에서 용문굴로 가는 길은 선운산에서 맛볼 수 있는 또 다른 긴장과 짜릿함을 느끼게 한다. 한없이 느슨하지도 뾰족하지도 않은 다채로움을 즐길 수 있는 도솔 협곡 등반길은 거대한 바위 사이로 봄 하늘만 올려다 보일 뿐이다. 선운사가 창건될 때 장애물이던 이무기를 금단선사가 내쫓자 그 이무기가 쫓겨 도망가면서 들어놓았다는 용문굴. 그 전설만큼이나 재미난 두 개의 천연 동굴을 지나야 선운산 전망대인 천마봉에 쉽게 오를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데는 기서 용문굴의 거대한 바위 위에서 도솔협곡을 아스라이 한눈에 내려다보면 선운산을 한데 뭉뚱그려 놓은 듯한 도솔협곡 사이로 이제 어지간히 봄볕이 따사롭게 느껴진다. 낙조대는 서해를 가장 아름다운 각도에서 볼 수 있다는 선운산의 명승지다. 부드러운 봄바다를 향해 마음을 열고 한 번쯤 낙조대에 앉아 사색에 잠겨봄이 어떨지. 선운산의 전망대네. 최고 높은 곳이에요. 이야, 멋있다. 기가 막히네. 시원하다. 너무 시원하다. 멋있지? 공공공포증 있는 사람 이쪽에 못 가겠구만. 그렇죠. 그렇죠. 한 200m 돼요, 이 낭자는 지금? 그렇지. 200, 한 50m? 250m? 450m. 우리 야호 한번 할까요? 그렇죠. 하나, 둘, 셋. 야! 천마봉을 사람들은 천길바위라 부른다. 선운산 계곡 어디에나 촘촘히 뿌리내린 바위 봉우리가 있고 그 봉우리들이 빚어내는 절경이 곧 선운산의 모습이지만
우뚝 솟구쳐 오른 천마봉은 그들 중 절정이다. 선운산은 안팎으로 강과 바다를 끼고 있는 특이한 곳이다. 선운산 입구의 인천강은 산에서 흘러내린 계곡물과 서해 바다의 갯물이 합쳐지는 곳으로 그 정취가 남다르다. 뿐만 아니라 이 고장의 특산물로 널리 알려진 풍천장어의 서식지이기도 해 선운산을 찾는 이들은 이곳 인천강의 장어잡이에 잠시 발길을 멈추게 된다. 그 양념을 맛있게 해야 되겠네. 거기 그러면요, 이게 양념이 첫째죠. 지금 양념이 지금 청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청도. 예, 복분자 술맛도 참 진미고 이게 바닷물하고 민물하고 겹치는 풍천장어가 인미예요. 겹치는 곳에서 쓰시는 풍천장어, 선운사 풍천장어. 상관없어요. 아니, 익은 걸 갖다 묻혔는데요. 나오나, 예. 딸기로 이제 이걸 만들거든요. 근데 많이 길게 안 나와요. 딱 한 보름, 열흘 좋다. 사이밖에 안 나와요. 네, 그 참치나 풋고추 곁들이니까 아주 마늘도 곁들으셔요. 그러면 더 맛이 더 기가 들어요. 맛있죠? 네. 한마늘 넣어야 하는데 한마늘보다 그게 더 궁금한데. 아이 또나 주시게 20도짜리 아, 그렇게 넣어야 돼. 소주. 예, 소주. 아, 참, 입에 딱딱 쩍쩍 들어앵기네. 아, 이거 들으셔요? 가보고. 아, 들으셔요. 처음 먹으니까 그런가 봐요. 아, 뭐. 이거 좋아요, 미용해. 이거 최고로 좋은 거예요. 풍천 장어구이를 안주 삼아 진붉은 복분자술 한 잔 마시고 선운산을 올려다보자. 그리고 취기 도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선운산 여행길에 올라보자. 해안과 능선 따라 펼쳐지는 선운산 바다 경치도 좋지만 강가에 홀로 섬처럼 떨어진 내륙적 경관도 으뜸이다. 그래서 선운산은 아무리 방향을 달리해 보아도 볼거리가 진수성찬이요 볼 때마다 색깔이 달라지는 오묘함을 지닌 곳이다.
씨. 오기를 잘했죠? 고단에서 올라오길 잘했다. 선운산 줄란이 바위 틈새에 수줍은 자태를 드러낸다. 선운산은 순하고 감칠맛 나는 산이다. 골짜기를 돌고 돌 때마다 그윽한 사색의 향내 가득하고 아늑한 바위 봉우리에 오르면 첩첩한 산이며 바다와 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중용의 미덕 속에 이 아름다운 봄날의 비경을 온통 담아 배부른 산, 선운산의 봄날이 무르익는다.